미국의 역사가 짧듯이 미국의 문학사 역사도 참 짧습니다. 대개 한 5구분을 얘기한다면은 식민지 시대,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, 식민지 시대는 약 한 17세기, 18세기, 그리고 19세기 초까지 얘기한다면 낭만주의는 19세기 중엽의 남북전쟁 전후를 얘기하고, 그 다음 시절이 이제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문학, 그리고 세계 대전, 그때의 로스트 제너레이션, 잃어버린 세대를 위시한 실존주의 문학 시대, 그리고 60년대 이후를 인본주의 혹은 과학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미국의 식민지 시대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 대륙을 발견했지만 오랫동안 구라파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영국이 1607년에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 타운에 식민지를 건설한 후에 구체적인 식민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. 이때에 버지니아 회사는 이주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담배 농장이 큰 재배가 성공이 되자 점차 대농장주 중심으로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훗날 노예제의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. 그 남부 특유의 봉건제 사상이 이제 오게 됐고, 그래서 이 남부는 특히 담배 재배와 목화 재배로 말미암아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흑노를 지지하게 됐고, 또 북미에는 그 특히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그 스토어 부인이 그 참 섰던 한 노예의 비극적인 삶이 그 한 문학 그 작품 소설이 사실 남북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북미는 노예 제도를 절대 반대하게 됐던 것입니다. 한편 1620년에 102명의 그 청교도들이 9월달에 출발해서 66일의 항해를 거쳐서 이제 뉴잉글랜드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들이 처음부터 플리무스라는 곳에 도착한 게 아니고 케이프 카드라는 그 꼬리 맨 끝에 거기 도착해서 수주 동안 있다가 그들이 이제 플리무스에 도착한 것이 1620년 12월 21일이 되고 있습니다. 성탄절을 며칠 앞둔 그곳에서 그들이 닿았던 그곳을 이제 그 바위로 새기고 청교도들이 이제 디뎠던 그 반석 위에 이제 이 미국의 청교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저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저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.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세웠습니다. 참 순서가 교회, 그리고 학교, 그리고 집, 이런 순서가 오늘날 미국의 어떤 그 결정하는데 그런 순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가령 미국의 어느 마을에 가도 항상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. 정답 폴스터 처치라는 이름이 그것이 제일 처음 세웠던 교회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.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또 학교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교회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정을 그 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. 참 이런 순서를 볼 때에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은 먼저 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. 그리고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,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 제대로 미국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참 미국 초기에 왔던 이 청교도들은 퓨리턴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서 필그림스 파더스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순례자들의 그런 청교도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. 이럴 때 1630년 존 위스롭 지도하에서 보선을 중심으로 매사추세츠에 바로 이 어떤 식민지를 만들게 됐습니다. 얼마 후에 이 식민지와 기존에 건설한 플리무스 식민지가 하나가 통합이 됩니다. 이 통합 지역의 거주민들은 그들이 교리를 신앙의 기초로 세우고 청교도 사회를 건설해 갔던 것입니다. 그들은 또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울 바로 그 학교를 세우는데
최초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. 네 명의 학생들을 세울 때에 존 하버드 목사님은 40대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. 자기 장서 400권을 기증을 해서 학고마 같은 곳에 이 교육이 시작됐는데 그들은 종일 가르친 것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. 그리고 기도했습니다. 이 하버드 대학은 그렇게 해서 1636년에 시작된 그 학교여서 이 훗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 것입니다. 건립 정신에 보면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가서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의 목적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들 이주민들은 대부분 종교 또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신천지를 찾아 바다로 건넌 사람들로서 무엇보다도 이 식민지의 개척과 생활이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본국적 영국의 문학을 제대로 이 미 대륙이라는 새로운 토장에 이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영국의 문학을 그대로 그냥 도입한 상태에서 지내기 때문에 식민지 이 시대에 특별한 문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단지 훗날 미국 문학의 기초가 됐던 세 가지 정신이 이제 여기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. 그 중에서 퓨리터니즘, 이 청교주의가 그 첫 번째인 것입니다. 1620년에서 19세기 초까지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미국의 정신을 지배했던 이 청교주의는 칼빈의 예정서를 중심으로 인간의 원죄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바탕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제 힘썼습니다. 결정적이고 영세주의적인 세계관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청교주의는 18세기에 이르러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. 그래서는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의 대학생들은 정직과 또 저들은 정결과 용기 이런 도덕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뀌어 갔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 청교도주의가 그 훗날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것은 합리주의라는 인본주의가 등장하므로 이것이 좀 쇠퇴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문학상에서 이 청교도주의에 했던 참 문인으로서는 포라든지 호톤이라든지 멜빈, 오네일 그리고 엘리어트, 포크너 같은 이런 훌륭한 문인들이 참 저들의 작품 속에 선악과 죄식의 문제를 반복하여 다루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식민지 시대 때에 그들은 프론티어 정신을 개척 정신을 이제 그들은 수립을 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. 청교주의 못지않게 미국 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소이기도 합니다. 개척지와 미개척지 그 사이의 경계선 이것을 프론티어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프론티어의 그런 정신으로서 점점 이 개척지에서 미개척지의 프론티어를 서부까지 넓어가서 결국은 서부까지 달하는 그런 개척 정신이 문학에서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이런 개척적인 그런 것으로서 체력이라든지 용기, 협력, 또 개인의 평등과 기획균형, 낙천적인 인생관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. 개척 정신은 문학, 정치, 경제 등 모든 그런 영역에 끼쳤습니다. 문학가로서는 후프라든지 또 위트만이라든지 마크 트웨인 그리고 셜우드 앤더슨 또 드라이저 해밍웨이 같은 분들이 이런 개척 정신을 잘 강요하는 그런 그 현실주의적인 행동주의적인 그런 작품을 제출했습니다.